네, 안녕하세요. JT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요즘에 좀 건설주들이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현대건설을 조금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제가 투자하고 나서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왜 그렇게 좀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싶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주가라든지 그런 분석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 관련 뉴스가 어떤 게 최근에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적정 주가를 산출한 금액을 보시면 지금 적정가가 지금 5만 1,366원, 뭐 5만 1,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전체 이제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는 한 6만 3,7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제 금액은 뭐 낮게는 4만 원부터 9만 5천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적정 주가 금액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계속 제가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따로 분석을 더 면밀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말실수를 했는데 추천은 제가 종목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주에다가 이제 자기 자본 그리고 ROE를 반영을 해갖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민감도 분석을 따로 해서 제가 적정값을 좀 산출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021년 5월 28일이거든요. 금요일인데 보시면은 이제 네, 5만 6천 원 정도 지금 이렇게 5만 5,900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하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만 보시면 국내 수익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주가 계속 업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런 지연됐던 이제 토목 발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내 또 1분기 수주 목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달성할 거라고. 그래서 요런 그 증가 추세 때문에 그 1분기에 그 국내 수주 아마 국내 수주 목표액일 거예요. 그거 대비 지금 40% 지금 이상 지금 달성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해외에 이제 수주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관련 리포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21년도 이제 목표액이 한 200조 원 정도 전망되고 있고요.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 갖고 3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 40%는 목표 대비해서 40% 정도 달성됐다라는 거고, 요거는 전년 대비해서 32%. 이 정도면은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 엄청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진 않고요.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일정 부분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거를 반영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40% 목표를 달성했고 32% 1분기밖에 안 됐는데 40% 목표 달성했다는 거는 2, 3, 4분기 근데 1분기가 보통 건설업은 그렇게 좋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달성한 거 보면은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좋은 시그널이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도 있고 지금 부동산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얼마 전에 그 경기도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 보면은 그렇게 그 거래가 활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워낙 그 규제도 많고 그리고 사고 팔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돼 갖고 지금은 거래가 좀 많이 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업이 괜찮다? 뭐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착공량도 증가하고 뭐 인허가도 이거는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요게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많이 봐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부동산 공약,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당선이 됐는데 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그 규제를 풀어서 최고가를 계속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찍고 있는 뭐 아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거는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게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 그래갖고 전국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강남 아파트는 그냥 별개의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오히려 좀 더 이제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 같은 이제 개미들이 네, 넘을 수 없는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강남 아파트 좀 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영향이 좀 많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이제 부동산 공약을 계속 아마 재건축 재개발을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선 주자, 특히 이제 그 야권 주자들이 아마 좀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들고 나올 텐데, 그러면서 그 야권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 그 지금 현재 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을 어쨌든 조금 엄청나게 지금 규제가 이것저것 많이 묶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건들게 되면 부동산이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 또 제가 또 부동산 쪽으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최근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인건비도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설 업황이 계속 좋을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런 사유들 때문에 지금 건설 쪽이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향후에 이제 그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 확대하고 모멘텀이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까 계속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그 부동산 거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동네 부동산, 제가 집 옆에 동네 부동산이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은 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그래 사람들이 손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거래는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거래가 하락한다 그래갖고 매매가가 하락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어쨌든 거래가 어쨌든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꼭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정책하고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요런 게 어쨌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마 관련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지금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버블이 지금 2008년도 이전으로 그런 이전 같은 그런 이제 버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또 꺼지기 시작하면은 뭐 이거는 뭐 아파트, 미국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금융 자산에 대해서 지금 버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데이터로 봐서는 버블일 것 같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버블 기준이 뭐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과거가 버블이라 그랬다 그래갖고 현재도 똑같이 버블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현재하고 과거하고에 대한 그런 다른 그런 기준이라든지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버블 기준이 한 번 더 정립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적정값이 5만 1,0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뭐 주가가 5만 5천원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고평가인가요? 또 그렇진 않거든요. 뭐 왜냐면은 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향후에도 괜찮은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또 고평가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또 전체적인 평균 값은 6만 3천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대건설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2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수익률 인증 제가 또 채널에 아마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의 20%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제가 20%에서 30%그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 뺐었는데 지금은 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오르면은 그만큼 또 요 금액만큼 또 상승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거는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한 30% 된다라고 하면 제가 뺄 건데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까지는 좀 보유하는 걸로 뭐 올해 말 아니더라도 뭐 몇 개월 안에 또 뺄 수는 있긴 한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관련 리포트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한번 미분양이 보여드리면 미분양이 계속 감소되어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미분양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계속 아파트가 뭐 계속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미분양도 없고 참 뭐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미분양이 없다는 거는 지금 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설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그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올랐고 최대 200조 원 전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도에는 194조 원인데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뭐 그 건설 수주로 봐서는 오르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그 최고가로 건설 수주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축 허가 면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축 허가 면적이 2020년도 11월 달부터 해갖고 계속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착공 면적, 뭐 허가 면적이나 뭐 착공 면적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비율상으로는 그래서 착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련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그 건설 수주액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2000년도 연말 정도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거 아마 그 겨울 때문에 아마 그 비수기라 갖고 그래서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 본 그래프 상으로 봐서는 계속 이제 조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좀 그래프 관련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마 국가철도 구축 계획안인데 이게 2030년도까지 뭐 54조 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해갖고 계속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관련 철도 고속철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현대건설하고 뭐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들이 계속 이제 그 향후에 계획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출 이제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는 하나금융 그 투자 그 증권 리포트를 지금 참고를 했고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이때는 당연히 2020년도는 조금 그래도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오르고 2022년도에도 오르고 또 그렇고 PBR도 계속 0.1% 미만이고 그리고 ROE도 뭐 나쁘진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하게 이 현대건설 그리고 이 건설 관련된 게 뭐 엄청나게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되게 괜찮다. 단기적으로도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 재무제표나 이런 숫자적으로 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정책적인 이슈하고 그런 이슈들은 아무래도 건설 쪽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는 계속 대선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계속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계속 건들 거고요.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아마 이게 그 현 정부에서는 조금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게 좀 사례가 좋은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속된 말로 좀 장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난이라는 게 뭐 부동산은 안 좋은 길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계속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따져서는 또 테마주로 묶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관련돼서는 조금 정책적인 이슈하고 수익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데 있어서 뭐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에 관련된 것도 좀 관련 리서치가 나왔는데요. 네, 교보증권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19년, 뭐 2020년도는 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19년 대비 60%가 증가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결코 건설주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증가하고 있고, 그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 멀티플 디스카운트, 뭐 이거는 뭐 저평가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조금은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있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회귀해서 뭐 50%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 건설주가, 이게 건설주거든요. 요게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상승한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를 좀 관련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평가받고 있고 향후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관련 증권사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요거 제가 이 리포트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뭐 공정 가치라든지 약간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메리츠가 최근에 발행한 요 증권가 리포트가 있거든요. 메리츠 증권. 요거 한번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요 증권사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은 뭐 종목을 추천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부분이 조금 스터디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뭐 부동산 용어 뭐 이런 거 부동산 관련된 뭐 약간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이 요 리포트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관련 리포트를 꼭 찾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좀 성의 있게 좀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잘 썼다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추천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뉴스를 좀 보시면은 그런 뉴스가 좀 나오거든요. 현대건설 원전 수주 확대 가능성, 목표가 상향. 네. 그래서 뭐 아까 그 내용을 좀 설명했던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좀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현대건설이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신고가 돌파하면은 네,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타이밍상 지금 많이 이렇게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냥 그런 또 썰이 있잖아요. 뭐 나왔을 때 팔아라 뭐 이렇게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일단은 그래서 긍정적인 뭐 내용이 나와서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뭐 어쨌든 도시정비 수주액 1조 원 돌파. 네, 이거 1조 원이 큰 수주액이 1조 원이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 주택이 15년 만에 최대폭, 이거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현대건설 현재 그 주가를 보시면은 55,9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그런 사와 비교했을 때 뭐 이게 저평가다, 경쟁사에 비해서 뭐 저평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 퍼하고 PBR에 대해서 요게 과연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냐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저도 약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또 많이들 알고 계시고 해서 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정 주가를 산출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거랑 맞춰갖고 주가를 향후에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현대건설에 한 조금 집어넣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혹시나 이 현대건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개인이 좀 스터디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건설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건설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근데 어쨌든 계속 뭐 뉴스라든지 뭐 관련 리포트에 건설주가 계속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해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투자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렇게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계속 좀 사고 있는데, 네, 이거야 뭐 언제든지 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JT의 투자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